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어제 두 분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 봉합 국면인 것 같은데, 일단 원단장님 같이 열차를 또 탔고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또 나타냈고요.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일단락된 건가요? 저는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봉합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동훈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서로 이렇게 봉합이 되지 않은 채로 간다는 거는 총선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갖가지 이제 기사들이 난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이유든 사유든 불문하고 반드시 봉합시켜야 될 일이었고, 그게 어제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총선에 지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님이나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거나 앞으로 남은 3년간 미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지만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해결됐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아, 네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죠. 일단 꼬매놓은 상태다. 예. 그리고 이 총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지금 당장은 사퇴 요구 또 거부해서 극단적 갈등 상황을 당장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 놔두고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어떤 리스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2월에는 특검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 공천을 두고도 갈등 요인이 크죠. 이번 이 두 분 간의 갈등의 본질적 요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였지만, 그 안에는 또 공천권을 둘러싸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 구체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약속되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기획하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확산될 걸 예상하고 했던 발언은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결국엔 당장 이제 1월부터 선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원영석 담장님, 어떻게 아직 그냥 겉으로 꿰매 놓은 거지 밑은 좀 끓고 있는 형국인가요? 근데 모든 정치라는 게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겉으로 꿰매졌으면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꿰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근본적인 해결,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항상 원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서로 불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티격태격하면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굴러가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내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면서도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고 일치된 그런 정치라는 게 과연 민주당에서는 존재하는지,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가 공정하고 뭐가 그런 이제 일종의 대외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와 내부에서의 어떤 오리가 물장구를 치듯이 하는 발로,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게 이 사건이라고 저는 특이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의 일반적인 현상, 거기서 더 나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결국 이제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또 지켜본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잘 이렇게 봉합이 됐다라는 거를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그 내부적인 분열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네. 그 총선의 승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반드시 그걸로 이제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부위원장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뭐 언급을 적극적으로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좀 언급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뭐 암묵적 동의랄까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할까요? 오늘 아침 메시지에 뭐 답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말씀드릴 얘기가 없다는 얘기로 가름해 버리잖아요. 네. 당분간은 얘기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네. 당분간 이렇게 그냥 갈 것이고 그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과연 네네.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을 대통령실에 직접 요구할 수 있을 것이냐. 국정운영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의 관건이다. 다 이런 분석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소 의외였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국민적 우려, 걱정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김경률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 굉장한 자극이나 경로시킬 만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기엔 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둘 경우에 선거 국면에서는 없던 얘기도 만들어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큰데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꺼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사퇴 요구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뭐 사퇴 요구 거부했고 그 뒤에 상황에 수습 국면으로 해서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일단 돼버렸죠. 네. 당분간은 그렇게 갈 테지만 계속 이 문제 거론하지 않고 간다면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외부적 압박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9560님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대선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될까 봐 걱정입니다 하시고 8783님 봉합인가요? 칼로 물베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원영수 단장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께서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총선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께서 사저로 가시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웅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에도 사설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부부 사이는 또 천륜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마치 아내를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은 그렇게 하면 도의적으로 안 좋다가 아니라 총선 전략으로도 안 좋아요. 총선 전략으로도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마치 그 어떤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내칠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감싸 안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 이제 그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곤혹스러운 상황을 또 곤혹스럽게 대처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위정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팔을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언론에서 많이 해요. 근데 팔을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아니면 팔을 잘랐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팔을 잘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사저로 가거나 외국에 나가는 거는 저는 마치 그 대통령께서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발언이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친윤계사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좀 사퇴를 시켜서 결자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이제 윤한 갈등의 어떤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혹은 사퇴 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요?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합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의 단초를 대통령실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서천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잠깐 대화 나눈 걸로 지금 상황이 봉합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발생시켰던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당무 운영에 대해서 사퇴 요구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텐데 네네. 방법이 적절한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김경률 위원의 그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 결정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아침 말씀 중에도 보면 그래서 약간 뉘앙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내지는 그렇게 해결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태로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의 사안을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압박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이게 사퇴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였다라고 적당히 이렇게 봉합하고 가는 모양새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지 아무 조치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서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대통령에서 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님. 영부인 리스크를 너무 오랫동안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리스크를 갖고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을 테니 이제 영부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하는 참모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시고 5730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야당은 계속된 물고 늘어지기식 정치 공세만 이어갈 테고 민생은 뒷전이 되겠죠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민주당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특화 시장을 함께 찾은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원단장님 반박하신다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대위 체제 안 들어서요. 계속 민주당 대표 하시는 겁니까? 아니 화재 현장이 나서 대통령님께서 가고 여당의 수장이 가고 당수가 그게 누구 한 명 안 갔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2021년 이천 쿠팡 물류화재 사건에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환교익TV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떡볶이 먹방 찍고 나서 화재 현장으로 가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또 고발당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하지 않겠다. 이미 미안하다고 했다. 이러면서 아무런 답변도 설명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재명 대표고 게다가 그때 언제요? 2014년 판교 한풍기 사고. 그 판교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법적으로 지금 박수영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이 뭐 잘못했냐면서 안 맡겠다고 계속 이제 버티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핫한 게 유족과 합의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서명을 안 하겠다고 버티셔가지고 끝내 서명을 안 하셨다고 그런 그 합의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마치 이거를 정치 쇼를 한 거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현장에 가서 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을 보듬지 않고 화해 제스처를 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말 그 피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려했다면 일정을 이렇게 잡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전부터 해서 그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 서천 화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고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는 두 분의 활동 이렇게 비춰지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사퇴 요구를 두고 극한적 갈등을 하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었으면 모든 이슈가 그 둘 분 간의 화해와 갈등의 해소 이 이슈로 집중될 거라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화재 현장의 어떤 피해자들이나 대책에 대한 것이 이슈가 그래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당연히 고려했어야 돼요. 그러면 따로따로 가거나 아니면 한 분이 안 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현장에 꼭 언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일정 맞춰서 다녔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보여진 모습이잖아요. 두 분의 21년, 2년이라든가 두 분의 신뢰관계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문제 갈등 해소하려면 굳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비공식적 만남이라든가 통화라든가 갈등 해소하고 허심탄회할 수 있는 두 분 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 현장에서 그 괴롭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배경화면으로 쓰여지는 상황을 연출했느냐는 것이고 또 일부 경호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실제 예정된 일정 속에서 2층에서 상인 대표분들 만나서 위로하기로 한 일정 때문에 거기에서 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둘러서 1층에서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만나고 몇 가지 입장을 밝히시고 지원에 대한 약속은 하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계셨던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예측 못했다면 못했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뭘 먼저 이 일정에 고민했겠느냐. 당연히 두 분 간의 만남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일정이었다는 것이고 아쉬운 거는 그러면 도대체 정무라에는 이런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두 분 간의 어떤 봉합이나 화해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게 맞았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따로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지 저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안, 그러니까 같이 만나지 않는 게 이 화재와 관련해서 이 현장과 관련해서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갈 필요 있냐? 아니 굳이 안 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당연히 가죠. 홍익표 대표도 가셨잖아요. 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당시 여론이나 언론의 그 관심이 집중될 거라는 것이 늘 정무 라인에서 그래서 대통령 일정을 고려할 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가야 될 일정이 아니잖아요. 늘 따로 다니셨어요. 제 현장에는. 그런데 굳이 맞춰서 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당무와 또 선거 개입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관권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이 대책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무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 내지 또 본선거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었죠. 2016년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 선고 받았고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때 이 불소속 특권 때문에 재임 당시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탄핵 이후에 기소됐는데 그 중간에서 그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개입했던 현기한 정무수석 이런 분들 다 처벌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당시 2016년 사안처럼 청와대가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이 공천 문제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당이 이 완전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단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라
공천의 어떤 투명한 관리, 사천 논란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죠. 이게 원론적으로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늘 공천을 개입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원칙 얘기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대놓고 누구누구 명단 찍어서 공천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수사에서 알고 보니까 네. 여론조사에 특정 후보를 밀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져서 관철이 됐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확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선거에 어떤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더 확인하고 조사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되면 예. 뭐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사법 절차를 가겠다. 이게 당의 입장입니다. 우리 원현석 단장님께서도 같은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뭐 정치 중립 위반 등의 어떤 법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고발 대상이라는 게 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관섭 비서실장일지 아니면 뭐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전혀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관련한 사실관계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85조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다는 게 그 김경률 회계사 그 약간 전략공천하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공정하게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공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뭐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오해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전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도 아니고 선거운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천하라는 게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 그거를 지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거는 전혀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지고 물을 게 전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당의 1호 당원입니다. 보통 이제 당원들이 그 당대표가 뭐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당사 앞에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데모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당원이 1호 당원이 뭐 어떤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게 그게 그러면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그 여론조사, 선거기획 그리고 경선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져서 그 자료들이 당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명확하게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천 개입이라고 나왔지. 지금 이관섭 실장이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뭐 그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때 사건을 가지고 연결 짓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아니 무엇보다 민주당이 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그 청와대에서 개입해가지고 울산 송철호 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그거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조국하고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때 청와대 여러 비서관들이 이제 처벌 받았고 1심에서 그리고 다른 처벌은 안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실제로 그 청와대에서 여러 부서들이 개입했다라는 거는 그 재판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청와대 여러 부서를 개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어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고 수사를 이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같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하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연루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또 양향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두 당의 합당. 이게 혹시 향후에 제3지대 통합이 좀 가속화하는 좀 물꼬를 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3지대 통합의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준석 대표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주동하는 3지대 통합.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뭐 각자 적정한 수준의 선거연합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 있지만 당의 통합이라든가 통합 정당 논의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네. 지금까지 보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개항을 출마를 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랑 당을 같이 하려면 길게 보고 지금 이 각자 1대1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일정도 지금 이미 늦은 측면이 있죠. 2월 전에 3지대 통합이 상당히 가시화돼야 되고 적어도 기호가 나오기 전까지 기호 3번 받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어느 정도 통합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양자 대표가 이끄는 네. 당까지거든요.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1월 말에 하는 뭐 비전 토론회가 서로 간에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걸 시작해서 언제 뭐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어요. 예. 아주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의 선거 연합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조기현 위원장님 의견대로라면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의 안을 통합안을 혹은 합당이랄까요? 합당안을 받아들일 어떤 양보의 통큰 여지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제3지대가 각자의 중간 합당까지는 뭐 스무스하게 될 거라고 봐요. 예. 일단은 그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과의 협력은 잘 될 것 같아요. 그 격이는. 그리고 뭐 한국의 희망과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합치려고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네. 근데 주도권이라는 게 우리가 그 공동주도권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 선을 가지면 누가 후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후가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후가될 수 있느냐?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치려다가 이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은 그 사전 단계로서 좀 쉬운 합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인 그런 합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항상 그 이준석 대표 보고 그 국민의힘에 품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좀 그 이낙연 대표가 잘 이준석 대표로 품는지도 한번 보고 정말 그게 그렇게 품는 게 좋으면 민주당에서 한번 품어보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품으면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계란이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번 좀 잘 품어보는 그런 전국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잠깐 볼게요. 국민의힘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 재표결 명분이 또 생기고 또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시점에 맞춰서 재표결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인가 궁금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런 현실적으로 재의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회 일정으로 가는 거죠. 민주당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이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 면폭백 문제부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엔 다음 고비는 이제 특검법 재의결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연히 지켜보고 2월 국회, 2월에 어떤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계획이고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당면에서는 당장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짜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특검법에 대한 어떤 재의결 일정은 당초부터 2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원단장님.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을 늦추기 위해 하는 구실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재의결을 뭐 그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거부권 재의결 이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뭐 이거 영부인 케이스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총선용 악법이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러면 그대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냥 뭐 이 그 표결을 하지. 아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모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만큼 홍보가 된 법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안 하면 그거는 총선용 악법을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태원 특별법이 그 내용을 내용을 결국 따져봐야 되잖아요. 두 개. 하나는 이제 진상규명하고 이제 피해 보상인데 이게 그 진상규명을 그 더 어떻게 할지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이 어떻게 원인이 촉발돼 가지고 이 참사에 이르게 됐는지 웬만한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네. 이게 무슨 어떤 그 세월호나 아니면 천안함처럼 바다에서 일어나서 수중에서 뭐가 일어나 가지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이런 그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7718님 거대 양당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안겨준 것 같네요. 제3지대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을 위한 정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